존경하는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몰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후 방송을 애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6월 8일 토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썸네일에서 보시면 비겁한 리더십, 어떤 사람이 비겁한가 하는 것을 한번 좀 보고, 뭐 이하종이 비겁한가, 그것도 고소고발 안 하는 사람이 비겁한가, 어떤 사람이 고소고발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방송에 앞서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상세하게 말씀 안 드려요. 저희 전후 방송에는 스타클럽이라고 했어요. 우리 가입 구독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종에다가 까만 종에다 터치를 하면 알림 설정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되면 자동으로 제가 방송을 하면은 저는 여러분들의 방송 유튜브에 바로 올라가죠. 유튜브 열면 제일 먼저 올라오게 되죠. 그것과 아울러서 이제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가입이라는 걸 또 들으면 스타클럽이 나오는데,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 클럽이 나오는데, 원스타가 12,000원, 뭐 투스타가 24,000원, 3만, 쓰리스타가 32,000원인가, 포스타가 뭐 5만원 이렇게 뭐 좀 비싸게 되어 있는데, 잘못 처음에 입력을 잘못해가지고 한 번 하면 고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실수를 했는데, 원스타 12,000원짜리 원스타만 가입하면 돼요. 원스타에 가입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근데 계좌로 후원을 해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원스타 클럽으로 가입을 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스타 클럽에 지금 가입하신 분이 김영진 전우님, 권승미 전우님, 이민환 전우님, 김원욱 전우님, 곽경만 전우님, 임청규 전우님, 장영순 전우님 7분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이 7분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관심을 갖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빨간 넥타이와 빨간 베레모를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연락을 꼭 주시기 바라고요. 또 스타클럽 회원 가입을 새로 하시는 분들한테도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비겁한 리더십, 어떤 게 비겁하냐 한번 제가 보니까, 이게 이 고소 고발을 제가 한번 볼까요? 안영준 전후 지부장이 말이죠. 무슨 뭐 28가지가 뭐 잘못을 있고 여러 가지 뭐 가지고 있다면서 고소 고발을 한 건도 한 게 없어요. 고소 고발을 한 건도 안 하는 이유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전에 무슨 뭐 재판에서 치면은 무고가 된다 이래가지고 공갈 협박을 해가지고 뭐 무고하고 뭐 무슨 손해배상을 뭐 500만 원씩 청구하니 뭐니 이렇게 하면 공갈을 한번 옛날에 이하종 회장이 한번 치는 걸 내가 옛날에 한 3년 전인가 내가 본 기억이 나는데요. 정진호 때도 그렇고 말이죠. 그 무고는 절대 없습니다. 무고란 것은 없는 사실, 거짓말로 지어내가지고 허위 사실을 가지고 재판을 해서 허위 증언을 하거나 했을 때 무고가 돼요. 근데 정상적인 재판 진행해갖고는 무고가 절대로 안 됩니다. 무고란 있을 수 없는, 무고란 제가 그렇게 아무나 무고 되는 건 아니에요. 무고는 정말 어려운 거고, 확실한 증거 없이 허위 사실이라는 걸 입증을 시키지 못하는 장에는 무고로 고발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김병숙 우리 문재인 대통령 부인이 무고로 고소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전부 다 서로 해라, 내가 나한테 해라 이래 서로 하라 그래. 왜냐하면 있는 사실이니까. 있는 사실을 고소 고발하면은 도리어 고소 고발한 사람이 이제 있는 사실을 지금까지 근데 있는지 없는지 사실을 까발려야 돼. 사실이 있는 거를 까발려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고소 고발을 못 해요. 도리어 자기가 무고 된다고. 그래서 이준석이도 걸려들고 이랬는데, 무고라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전우들은 겁을 먹어가지고 말이야. 무고. 근데 무고는 절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고는 없으니까 자기가 일부러 말이야 조작해가지고 만들어내가지고 이놈 죽이려고 말이야 가짜로 막 허위로 작성해가지고 만들어내, 그게 무고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한번 우리 안양준 전우가 안양지청 만안경찰서 상조 이거 요 내용을 다시 한번 봤어요. 보니까 뭐 뇌물 1억 7천 중에 증거 핵심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거는 고소 고발이 이미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봐도 소용없어요. 이거는 여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유 회장하고 그 김 회장하고 참고인 김 회장 유 회장하고 유 사장이지 유 사장하고 그 위에 회장이 김 회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하고 뭐 1억을 가지고 가서 뭐 했니 하는데 이거 타임 뭐냐면 그 아리바이를 못 맞죠. 아리바이 둘이 같이 왔다고 하는데 유 회장은 자기는 간 적이 없다. 그런데 둘이 같이 온 근거를 CCTV고 뭐고 뭐 그 전화기 응? 전화기를 가지고 뭐 전화기 뭐라고 합니까? 전화기를 다 뒤집어도 다 나올 텐데 그거 어떻게 못 찾아내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아리바이를 성립을 모시게 가지고 지금 사실은 검찰에 갔다가 기소됐다가 경찰로 다시 왔어요. 지금 경찰에서 아직 다시 기소조차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볼 때는 불기소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정도로 요거는 있으나 마나한 사건이고요. 그 위에 뭐 상조 비리 이런 거 또 고발도 안 한 건데 이것도 고발하면 돼요. 30만 원 커미션 주었다는데 이거 고발하면 되는데 고발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안양주차장 이것도 고발해야 되는데 고발도 이거 서로가 이제 또 아리바이를 못 맞춰 나중에 또 해먹으려고 서로가 거짓말 한다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수들이 돼가지고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고 보니까 내가 쭉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데 지난번에 어디갔어요? 이게 왜 안 나오지? 잠깐만 다시 한번 잠깐만요. 뭔가 조금 버전이 예금 거래 내역서 이거 지금 저기 그 경기도 지부장 하다가 감사한 사람이 이하정 회장하고 아주 20년간 단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통장을 좀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이하정한테 빌려줬나 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금융거래 실명 위반은 했지만은 자진 신고하면은 그것도 다 뭐 안 되죠. 감면되고 이상이 없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통장을 만들어 줬어요. 통장 만들어 준 것을 이렇게 이제 계좌 추적을 해 보니까 뭐 거기에 안에 들어간 금액이 말이죠. 월남전 참전자에서 입금을 시켜 가지고 그 빼먹고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 이런 거는 꼼짝없는 행령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요구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런 거는 뭐 그냥 꼼짝없는 행령이니까 그냥 고소는 본인이 하게 되면 고소가 되고 이제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고발이 되는데 본인이 한 거는 본인이 하면은 이건 해야 돼요. 원래는 고발을 하게 되면은 한번 무혐의 되면 다시 이의 제기를 못 하더라고 그게. 응? 그래서 이게 법이 본인 아니면은 당사자가 아니면 불리한데 당사자 아니라도 고발은 일단 해놓고 나중에 참고인으로 본인을 이제 넣는데 본인이 원래 고발을 해야 정상이다. 고발이 아니라 고소를 해야 되죠. 고소를 정상이다.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지금 국가 재판에 다시 한번 내가 보여드리면 이거 중요한 걸 깜빡했네요.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은 지금 이걸 지난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내가 방송하려다가 계속
막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방송을 못했는데 국가소송에 외부단체 지원을 해준 게 아니죠. 지원해주는 척하면서 떼먹은 건데 피고가 대한민국 된 민간인 18만 명 뭐 이게 이제 그 양민 학살 문제로 해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이제 월남전 참전자에서 뭐 변호사를 선임한다 그래가지고 막 모금을 한 돈이 내가 그때도 모금하면 안 된다고 국가 재판에 국가 법무부나 국방부에서 하는 재판을 우리 월참에서 왜 참여를 하느냐 하면 안 된다 했는데 돈을 모금을 하더라고. 이 모금하는 건 정말 모금하는 대단한 이 뭐 어떻게 보면 사기도 아니고 말이죠. 이거 100% 횡령이에요, 횡령. 이걸 해가지고서 6천만 원을 쓰고 했다는데 법무부 국방부가 대응하고 있는 베트남전 당시 국군의 양민 학살을 주장하는 국가소송의 관계 행정청으로 포함되지 않는 보훈부 산하단체인 월남전 참전자가 법무부의 변호인을 지원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비용까지 지급한 정황이더라도 이게 말이 돼요? 이미 해당 단체는 보훈부 내부감사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 내용 자체가 웃기는 얘기. 이래서 이창황이 법무부와 국방부가 대항할 소송에 외부단체에 지원한 변호인 참여가 있는 거 확인됐다. 이 확인됐다는데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에 따른 법무부와 국방부 소속 직원 및 검사, 공익 법무관 등이 법무부 수행자로서 소송에 임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변호인 지원에 나선 단체가 관련 법에 기재된 관계 행정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특히 이 과정에서 변호인 선임 비용을 해당 단체 18만 회원으로부터 모금에 지출한 것으로 확인돼 법무부가 소송 대리인을 어떻게 꾸려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 나온다. 법무부가 전혀 관계없는 상황이에요. 이거 좀 취재를 잘못한 건데 법무부에 가면 근처에도 안 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 국가소송법상 법무부, 국방부 등 정부부처 외엔 수행 자격이 없다. 법무부 월남전 참전자의 추천 변호인 3명 소송 수행자로 지정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대한민국이 소송을 당했다. 과연 누가 이 소송에서 당사자 자격으로 참여를 했을까?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야 국가소송법 또는 그 시행령에 명확히 하고 있다. 바로 법무부의 직원, 검사, 공익법인의 등이며 해당 소송 관련에 있는 관계행정청이 그 당사자. 그러니까 법무부, 국방부 이게 당사자지. 우리 월남전 참전자에는 뭐 베트남전에 참전한 우리 국군이 양민학살을 주장하는 베트남인의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해가지고 월남 참전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국가소송 관련법을 토대로 협조하는 것이 관계행정청은 국방부다. 즉 법무부와 국방부 소속 직원들이 대한민국 수행자다. 본질은 법무부와 국방부 외에 보훈부나 그 산하단체의 월남전 참전자 등이 법적 대응 자격이 있는지 법무부에 물었다. 앞서 월남전 참전자가 보훈부의 양민학살 음해 소송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업무보고를 한 바 있어서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지난 5월 10일 취재인에게 2심 진행 중인 베트남전 관련 국가소송의 경우 정부에서 법무부와 국방부 소속 직원들이 대한민국 수행자로 지정돼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라면서 국가소송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라 보훈부 등 관계행정처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참전자의 법무부의 소송 대리인 지원을 했는가? 지난해 법무부와 국방부가 1심에서 패소하자 참전자의 소속이고 18명으로부터 양민학살 음해 소송에 대한 대응에 나서겠다며 변호인 선임을 위한 보험을 진행했다. 참전자에는 법률 자문 계약 및 법무법인 소송 대리인 지정을 통해 2심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다. 참 택도 없는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하여튼 모금해가 삥땅 쳐먹는 데는 하여튼 뭐 귀신이야요. 전문가야. 하지만 국가소송법 시행에 어디에도 참전자에 등 외부단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되는 곳은 없다. 심지어 참전자에는 타부처 보훈부 산하단체다. 법무부 답변에서도 언급된 바 없다. 즉 국가소송법상 참전자에는 어떤 자격도 없다. 그런데 지난 7월 참전자에는 소송 대리인 지정 여부 확인 절차 진행 중이라는 보고 업무보고를 올렸다. 상계 법무부에서 각 1인 총 3인에 대해 자문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최종 6천만 원의 자문 계약 및 비용이 지급이 됐다고 보고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니 뭐냐. 문제는 변호사 선임, 즉 소송 대리인 선임 자기 참전자에 없는 데다가 18만 명으로부터 모금했다는 데 있다. 이런 중에 자문을 진행한 3인의 변호사님이 실제로 법무부 대응 소송에
동참한 것으로 보이는 근거가 드러났다. 보험부는 지난 5월 14일 행정소송 관련 국가보험부는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 및 35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법무부 장관이 해당 사건을 국가보험부의 소관사무나 감독사무라고 판단한 경우 보험부 소속 직원을 소송 수행자로 지정해 소송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보험부는 국가소송법상 행정청에 속하므로 법무부가 관계 행정청으로 판단해 참여를 요청하면 해당 소송 관련 상사자는 대한민국 수행자 자격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참전자에는 국가소송법상 그 어떤 요건도 만족시킬 수 없다. 참전자는 전혀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 보험부는 원고 응원 띠엔 64세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참전자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에 참가 신청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참전자 회의 대응 관한 전부는 법원 판단 사항이라며 답변을 했다. 법원 판단 사항이지 보험부 사항이 아니다 이거지. 세 가지 문제 제기 법무부와 참전자의 관계는 첫째, 법무부는 보험부 소송 수행자 합류를 요청했나? 법무부와 보험부의 관련 행정청 및 소송 수행자 합류 요청한 바 없다. 법무부 답변에서 소송 수행자가 법무부와 국방부임을 명확히 했다. 보험부도 행정청으로도 법무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나 그 협조 대상은 국방부 하에 한해서 이루어졌다. 둘째, 보험부가 소송에 합류했나? 참전자에는 보험부의 요청에 변호사비 모금했나? 보험부가 합류하지 않았다는 양 부처의 답변은 나왔다. 합류하지 않았다. 보험부가 합류하지 않았다고 양부처 법무부와 국방부에서 나왔다는 얘기. 양부처의 답변은 또 변호사비 모금은 보험부의 성조 아니다. 보험부는 변호사비 모금은 단체 자율 결정한 회원 성금이라며 보험부 보고 또는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모금법도 위반한 것 같아요. 이 모금법도 위반한 거고 이게 보면 모금법 위반 그리고 횡령 그러면서도 월남전 참전자의 변호사비 모금 및 지급 그러니까 1억 8천만 원 2억 정도를 모아가지고 2억 원을 모아가지고 6천만 원을 지원한 것이 변호사들한테 지불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 공여 받는 바 있다고 말이야. 셋째, 참전자에는 법원에 소송 참가 신청을 했나? 5월 30일 참전자가 관계자에 따르면 참전자에는 소송 참가 신청을 한 바 없다. 지난해 1심 패소 후 취재진이 직접 만든 참전자에 해당다는 2심 참여 관련 질의에 참가 자격은 없으나 양민 학살이라는 근거는 찾을 수 있다라며 당시 소속 부대원을 수소문하는 중이라고 답답했다. 쓸데없는 짓은 말이지. 법무부 소송 대리인은 추천은 참전자의 비용 18만 회원이 참나. 더욱이 보험부가 관계 행정청을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산하단체 스스로 법원에 소송 참가하는 것도 조심스러울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참전자가 법무부의 변호인 지원을 정황이 나타나게 됐다. 참전자의 변호인 지원 과정 파악도 중요하지만 해당 소송에 참전자가 변호인 비용 지급 여부 역시 중요하다. 이는 보험부가 참전자의 내부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보험부는 월남전 민간인 피해 국가배상 소송은 피고가 대한민국 국방부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참전자회와 법무부가 협의해 참전자에 추천한 변호사 1명을 소송 수행자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변호사 3명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할 필요성이 없는 거를 법무부와 협의해 참전자에 추천한 것은 이 말이 되나? 국가배상 소송은 피고가 대한민국으로 국방부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라면서 참전자가 법무부와 협의해 참전자에 추천한 변호사 1명을 소송자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변호사 자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말이다. 이 자문료를 지급해서 활동을 해서 할 거 아니야. 참나원. 법무부와 국방부가 대한민국 수행자로 대응하고 있는 국가소득 참전자가 전우라 부르는 회원 18만 명으로부터 성금을 모금해 비용을 냈으며 법무 이를 참전자에 협의해 해당 변호인 3명을 국가소송 수행자에 참여시켰다는 말이다. 참전자의 내부에는 변호인 선임 비용 2억 원이 모금됐고 6천만 원이 지출은 보고 내용이 있으나 나머지 비용을 포함한 회계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아 고소고발 조치됐다. 이 누가 고소고발 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이 고소고발을 해야 된다고 이거. 이런 내용으로 내부자 제보에 보험부에 전달돼 감사가 진행. 이 감사가 진행돼 이거 보험부에 고발되는 게 아니고 수사기나 수사 진행이 이거 말이 안 되는. 법무부는 누가 고소고발한 사람이 누가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법무부는 참전자가 추천한 변호인 비용을 참전자의 회원 18만 모금 성금으로 모금 사실 알고도 소송 대리인을 선임했을까? 그러니까 이 기사를 가지고 원래는 참전자에서 고소 고발을 하면은 그 고소 고발한 내용을 일요 서울이나 이런 데서 그 원래 그 법무부 저기 소송 이런데 참전 여기 그 출입 기자가 이런 걸 보고 이런 거 단독 기사를 올리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런 고소 고발 한 건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올렸는지 어떻게 알고 올렸는지 그걸 모르겠네. 다만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해당 변호사 3명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 국가 예산으로 선임된 소송 대리인이고 원한 사의 모금이나 금전 지급 등에 가서는 법무부가 별도로 알고 있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법무부가 관계없지. 대한민국 표준화한 국가소송을 두고 법무부와 보건복원의 참여자에는 내놓은 소송 대리인 선임 과정 및 비용 지급에 관한 절차 입장에 서로 다른 상황. 과연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또는 누가 거짓을 주장하는지 대한민국 이목입니다. 이거는 말이죠. 명백한 첫째는 모금법 위반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횡령이에요. 2억 중에서 6천만 원 지출되고 나머지 1억 4천만 원에 대한 지출 내역을 조사를 하지 않으면 이거 횡령이에요. 이건. 그래서 이거는 고소 고발건이 되는 겁니다. 고소 고발이 이게 고소건이 고소로 해도 되고 고발을 해도 돼요. 우리 저기 월남전 참전자회에서 이제 돈을 낸 사람이 그 고발을 하면은 고소를 하면은 고소인이 되고 돈을 안 낸 사람은 고발인이 아니고 고소인이 아니고 고발인이 되는 거예요. 돈 낸 사람이 이거를 고소를 해야 정식으로 고소인이 되는 거예요. 돈 낸 사람이 고소 안 하면은 돈 안 낸 사람은 대신 고발을 하면 돼. 고발인과 고소인과 차이는 고발인에게는 그것이 없어요. 항소권이 없다. 항소권이 없는 게 아니라 제의권이 없어. 고소인이 고소를 하게 되면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만은 고발인이 고발을 했을 때는 경찰에서 예를 들어 경찰에서 이 3개월간 조사를 합니다. 3개월 안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 안에 일이 끝난다는 얘기야. 근데 3개월 안에 이것이 일이 끝내 가지고 기소가 되면은 검찰로 넘기고 검찰로 넘겼다 기소했다 또는 저기 송치했다 검찰로 넘기는 송치했다 그러면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할 것인지 결정하겠죠. 3개월 안에 기소가 되면 송치가 되면은 고소인도 고발인도 다 괜찮은데 만약에 송치가 안 되고 불송치하고 저기 무혐의 처리됐다 이러면은 고발인은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 고소인은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고소인이 가능하면 고소인이 포함돼 가지고 고소인이 고소할 때 거기에 고발인 또 몇 사람이 같이 하는 거는 고소 고발이 같이 이루어져요. 고소가 돼요. 고소를 가능하면 고소를 하면은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요 문제 첫째는 뭐랍니까? 요 뭐죠? 이 불법 모금 그리고 횡령 그리고 또 그거 어디 갔어? 불법 모금 이거는 바로 횡령이죠. 이거 요것도 이정재가 하게 되면은 이것도 고소가 되고 다른 사람한테 고발이 되죠. 이정재가 다른 사람한테 자료를 쭉 가지고서 주면은 그 고발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뭐 100% 횡령이죠. 이거는 고소 고발이든 고소든 관계없이 이건 100% 이거는 횡령이기 때문에 이건 뭐 계좌 조회 거의 계좌 추적하고 계좌 추적만 하면 다 100% 나오죠.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누군가가 이것을 고소 고발, 비겁한 리더십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이 안영준 씨처럼 말이죠 막 떠들고 막뭐 하기만 하고 고소 고발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회장 자격이 없어요.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끝장을 보고 이겨서 집어넣고 딱 나온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그 장군이죠. 그런 사람이 진짜 우리 리더죠. 그런 사람이 진짜 우리 그 힘 있는 리더죠. 박력 있는 리더고 이런 사람이 회장이 돼야 돼요. 누가 되든지 간에 끌어내리고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리더를 돼야지. 괜히 말로만 떠들고 말이죠. 뭐 소송해가지고 뭐 한다. 뭐 소송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소송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앞장서서 나서서 이런 사람이 더 중요하다.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